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경우에 파산과 회생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파산과 회생 중에 나는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고 면책을 받는 제도고요. 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주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 전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는 도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못 갚는 부분은 모두 면책을 받는 그런 절차가 파산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관행상 행해지던 소위 빚잔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빚잔치가 파산 절차인 거죠. 반면에 이 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나 점포, 자동차 같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회생 계획 안에 따른 변제를 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단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이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을 몇 년간에 걸쳐서 변제해 줘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데요. 그걸 청산가치, 즉 보유한 재산의 가치 이상을 변제해 줘야 한다라고 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향후 정기적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에 의한 변제 없이 곧바로 면책이 되는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경제 무능력 상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을 불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추가 변제 없이 곧바로 면책이 됩니다. 파산에 대한 면책은 채무 변제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갚지 않아도 채무가 전액 탕감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파산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단돈 1원도 변제하지 않고도 면책이 됩니다. 반면에 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변제해 나가야 하는데요. 회생과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면책이 최종 목적지지만 이 회생은 변제를 이행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만 하는 회생보다는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파산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는 회생보다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파산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보니까 정말로 채무를 아예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무능력자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너무 고령이어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신다거나 중증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난치나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하신 분이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회생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을 고집한다면 파산 사건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을 보면 면책이 불허되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보면요. 이 파산은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이 불허됐을 때 다시금 동일한 채무를 가지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생은 사건이 기각되었든지 또 폐지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은 면책이 불허가 된 후에 제도의 파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책의 기회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산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 선고 후 비록 면책이 불허가 됐다라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인데요. 이 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계획안을 이행하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파산을 신청했다가 사건이 기각되면 그만큼 시간과 수임료를 낭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나에게 빚이 있고 현재 소득이 없으니까 무조건 파산을 통한 면책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으로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파산을 진행했다가 면책이 불허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서 이중으로 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 파산 면책 가능성이 낮다면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이 두 제도 중에 어떤 제도로 내가 구제를 받아야 할지 절차 진행 전에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산과 회생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